서울 한남동의 고요한 언덕 위 한도윤 회장의 저택은 새벽에도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3층 규모의 백색 건물은 주변의 고급 주택들과 달리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외벽을 타고 올라가고 정원에는 사계절 꽃이 피어나도록 설계된 화단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은주는 새벽 5시면 늘 주방 불을 켰다. 그녀가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도 어언 반년이 되어갔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여러 집을 전전했지만 이 집만큼 고요하고 품이 있는 곳은 처음이었다. 정화 여사가 매일 아침 마시는 캐모마일 허브차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 하루의 시작이었다. 은주는 찻잔을 꺼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새벽의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한강 건너편의 빌딩들이 희미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반창고 자국이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긴 상처였다. 이 저택의 급여만으로는 딸 수진이의 학원비와 외할머니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밤 10시에 저택일이 끝나면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3시, 그리고 2시간 후면 다시 이곳에서 새벽을 열어야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차를 우리는 동안 은주는 습관처럼 응접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응접실 구석 대형 창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칠이 벗겨진 곳도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그 피아노는 거기 있었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보기만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처럼. 은주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다. 피아노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젊은 여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긴 생머리, 우아한 목선, 그리고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건반 위에 올려진 손가락. 사진 속 여자는 행복해 보였다. 이 피아노, 아무도 안 치나?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피아노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아색으로 변색된 흰 건반과 먼지가 끼어 있는 검은 건반.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소리가 날까? 그녀는 망설이다가 오른손 검지로 중앙의 도 음을 눌렀다. 땡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깼다. 음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이 있었다. 은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직 살아있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밀려왔다. 15살 여름, 낡은 음악학원의 연습실. 선생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야, 너는 피아노를 칠 때 진짜 행복해 보여. 이 재능을 꼭 살려야 해. 그때 그녀는 꿈이 있었다. 음악대학에 진학해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 하지만 19살 대학 입시를 3달 앞두고 아버지가 쓰러졌다. 폐암 말기였다.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담배를 끊었어야 했는데.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피골이 상접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병원비가 하루에 30만 원씩 나갔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은주도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돈은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은주의 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정말 미안해. 피아노를 팔아야 할 것 같아. 엄마, 은주야, 용서해. 내 꿈을 빼앗는 엄마를 용서해줘.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으로 그 피아노를 쳤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눈물을 흘리며 쳤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피아노를 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날 중고 피아노 업자가 왔다. 150만 원 드릴게요. 10년을 함께한 피아노가 고작 150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아버지는 일주일을 더 살 수 있었다. 대학 입시는 포기했다. 대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20살에 서둘러 결혼했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후 술에 빠졌다. 폭력이 시작됐고 은주는 3살배기 딸을 안고 집을 나왔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한테 아프게 해? 딸의 그 물음에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울었다. 이혼 후 10년 은주는 여러 일을 했다. 식당 종업원, 청소원, 마트 계산원, 그리고 이제는 가정부. 피아노는 먼 꿈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상했다. 건반 위를 춤추는 손가락을,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은주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도, 레, 미, 파, 솔. 음계를 따라가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20년 넘게 피아노를 치지 않았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은주는 조심스럽게 양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손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 입시 때 연주하려고 몇 달을 준비했던 그 곡. 첫 화음이 울려 퍼졌다.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조율이 안 된 지 오래되어 몇몇 음은 불협화음을 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저택을 채워나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이, 이 음악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일지도 몰랐다. 잃어버린 꿈, 포기해야 했던 열정,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청춘.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 밤잠을 설쳐 다크서클이 진 얼굴,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녀는 다시 19살 소녀가 되어 있었다. 음악은 계속되었다. 은주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마치 영혼의 고백 같았다. 아름답고 슬프고 그리우면서도 희망적인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2층 서재에서 한도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75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회색 가디건을 걸친 그의 모습은 은퇴한 기업인이라기보다는 교양 있는 신사에 가까워 보였다. 그가 경제면을 넘기던 순간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피아노 소리. 그것도 리스트의 사랑의 꿈. 4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곡. 도윤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의사가 경고했던 협심증 증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약을 찾지 않았다. 그저 가슴을 누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0년을 기다렸던 그 소리.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옆방에서 서정아 여사가 가운을 걸친 채 나왔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은발을 단정히 묶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누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화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급히 다가왔다. 여보, 안색이 안 좋아요. 약 드셔야죠? 괜찮소? 그냥. 그는 괜찮지 않았다. 결혼한 지 35년 정화는 남편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화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온 첫날부터 그녀는 응접실에 피아노를 봤다. 그리고 남편이 그 피아노를 바라보는 눈빛도 봤다.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그 눈빛을. 결혼 전 도윤은 정화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정화 씨, 나한테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어. 첫사랑이 있었고 그 사람을 배신했어. 그 사람은 죽었고 내 아이도 함께 죽었어. 나는 평생 그 죗값을 지고 살아갈 것이요. 괜찮아요, 도윤 씨.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정화는 도윤을 사랑했다. 그의 상처까지도.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외로웠다.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설마, 은주 씨가? 내려가 봐야겠소. 도윤은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잠시 책상을 짚고 서서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침착해라, 도윤. 그냥 가정부가 피아노를 치는 것뿐이야. 그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전 그가 봉인해버린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피아노 소리는 더 커졌고 그의 가슴은 더 세게 뛰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응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의 숨이 멎었다. 은주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새벽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어깨선, 목덜미, 피아노를 치는 손의 각도,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선이, 도윤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4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1984년 가을, 서울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젊은 피아니스트 이선희의 독주에 도윤은 사업 파트너의 권유로 그 공연을 보러 갔다. 그리고 그날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선희를 보는 순간 그는 사랑에 빠졌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백스테이지로 찾아갔다. 선희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공연 어떠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눈빛은 순수했다. 아름다웠습니다. 음악도 연주자도.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었다. 도윤은 당시 35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 기업인이었다. 선희는 25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석 달 후 약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윤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투자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장, 그리고 파산의 공포. 그런 와중에 선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도윤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선희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기쁠 수 없었다. 두려웠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선희, 미안해. 난 지금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도윤 씨,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같이 키워요.
제가 피아노 레슨으로 돈 벌게요. 안 돼. 난 지금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선이 미안해. 나 못하겠어. 그날 밤 도윤은 비겁하게 도망쳤다. 선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집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선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윤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도 함께 떠났어요. 선희와 함께. 당신 같은 사람은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울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었다. 그 후 도윤은 미친 듯이 일했다. 사업을 일으켰고 돈을 벌었고 성공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선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선희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거금을 주고 구입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밤마다 참회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 새벽에 누군가 그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도윤은 몸을 지탱하며 응접실 문을 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일어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피아노 소리가 궁금해서 다신 건드리지 말게.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은주의 얼굴을 뜯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목덜미 아래 작은 점 하나. 선희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 어깨를 살짝 으쓱하는 습관. 선희의 습관 그대로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미친 거야.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응접실을 나갔다. 도윤은 혼자 남아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건반 위에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2층에서 내려온 정화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소. 그냥 놀라서.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은주는 회장의 눈치를 보며 일했고 도윤은 은주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은주가 아침차를 서재로 가져왔을 때 도윤은 그녀를 불렀다. 은주 씨, 잠깐. 네, 회장님. 그동안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나? 은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조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에요. 어디서 배웠지? 서울 마포에 있는 작은 음악학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꽤 오래 배웠네. 실력이 상당하던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것 치고는 연주가 훌륭했어.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뺨이 붉어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윤은 말을 멈췄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다시 쳐도 된다고? 아니면 계속 연주해 달라고? 그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그 피아노는 특별한 피아노야. 네, 내 첫사랑이 치던 피아노지. 은주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다. 회장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였어. 아주 재능이 뛰어난. 하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내 잘못으로. 마지막 말이 너무 작아서 은주는 거의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느낄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도 자네처럼 새벽에 피아노를 치곤 했어.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지. 나는 몰래 그 소리를 듣곤 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지.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40년의 세월도 치유하지 못한 아픔이 담겨 있었다. 제가 피아노를 건드려서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상처라.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다. 상처는 이미 아문 지 오래야. 하지만 흉터는 남지.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은주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회장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친밀감. 그날 저녁 은주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잘 지내니? 엄마, 나 괜찮아.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엄마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은주는 지쳐 있었다.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5시에 일어나 다시 저택으로 오는 생활.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엄마, 일 힘들면 그만둬도 돼. 나 알바해서 학원비 낼게. 안 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엄마도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근데 오늘 피아노 쳤다며? 할머니한테 들었어. 응, 20년 만에.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기억하더라.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엄마처럼 멋진 연주가가 되고 싶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한 달에 30만 원 하는 피아노 레슨비는 그녀에게 사치였다. 수진아, 엄마가 돈 더 모으면 꼭 배워주자. 약속할게. 응, 엄마 파이팅. 밤에 일 끝나고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은주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응접실의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다. 설거지로 갈라진 손, 찬물에 얼어붙은 손. 이 손으로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은주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차를 따르는 손동작, 창문을 닦는 뒷모습, 식사를 준비하며 흥얼거리는 노래. 어느 날 도윤은 은주의 손을 보았다. 반창고가 붙어 있고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이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은주 씨 손이. 아, 괜찮습니다. 그냥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도윤은 의아한 얼굴을 했다. 여기서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 하나? 은주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제가 좀 서툴러서. 하지만 도윤은 알았다. 은주가 다른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피곤한 얼굴, 다크서클, 그리고 가끔 낮에 조는 모습.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정화 여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어. 거짓말. 나한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뭘 숨겨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정화 여보, 은주 씨를 볼 때마다 선희가 생각나요. 정화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나도 봤어요. 닮았더라고요. 미안하오. 당신과 결혼하고도 아직 괜찮아요. 첫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나도 이해해요. 정화는 일어나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거 오랜만에 봐요. 함께 추억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1980년대의 색바랜 사진들. 젊은 도윤과 선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이 사진. 1984년 가을 음악회 때죠? 도윤은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무대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선희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옆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였지? 글쎄요. 선희 씨 조카인가? 아니면 학생?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은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쟁반에 차를 올려놓다가 책상 위에 사진을 보고 그만 손이 멈췄다. 쟁반이 미끄러져 차가 쏟아질 뻔했지만 정화 여사가 재빨리 받쳐주었다. 이 사진. 도윤과 정화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 아는 사진인가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거 저예요. 뭐라고? 이 아이. 저예요. 틀림없어요. 정화 여사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이 사진이 1984년 사진인데. 맞아요. 제가 5살 때예요. 엄마가 콩쿠르에 나가셨을 때. 저도 따라갔어요. 엄마가 저를 피아노 옆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은주는 사진 속 피아노를 가리켰다. 이 피아노, 꼭지 부분에 이 문이 보이시죠? 나비 모양. 이거 기억해요. 엄마가 항상 이 피아노로 연습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 나비를 보면서 은주야, 나비처럼 자유롭게 음악을 하렴이라고 하셨어요.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이선이에요. 순간 저태간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도윤은 사진을 떨어뜨렸다. 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럼 자네가... 은주도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다. 회장의 눈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혹시 은주 씨 생년월일이 언제지? 1979년 10월 15일이요. 도윤은 벽에 기대며 힘없이 주저앉았다. 정화 여사가 급히 남편을 부축했다. 여보, 괜찮아요? 약 드셔야 해요. 선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가 1979년 봄이었어. 그럼 은주는 온몸이 떨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회장님, 설마 제 아버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4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그 딸은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거친 손으로 피곤한 얼굴로 밤낮으로 일하며 살아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은주는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이 제 아버지세요?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이 바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도윤은 서재에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정화 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술 그만 마셔요. 건강 나빠져요. 정화 여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딸이 살아있었어. 40년 동안 내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었는데
난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선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못이요. 내가 선희를 떠났고 내가 아이를 외면했어. 만약 내가 그때 선희 곁에 있었다면 선희는 죽지 않았을 거요. 우리 딸은 아버지와 함께 자랄 수 있었을 거요. 도윤은 잔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딸이, 내 딸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 손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밤새 일하면서. 그게 내 딸이었어. 내가 버린 딸이. 정화는 남편을 꼭 안았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은주 씨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선희 씨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아버지라고? 40년을 버려둔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2층 객실에서 은주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어머니 이선희의 사진들. 아름답고 우아했던 어머니. 은주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은주야, 내 엄마는 천사였어. 피아노를 정말 사랑했지. 하지만 나쁜 남자를 만나서 불행했지. 외할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은주가 물어봐도 고개를 저으며 잊어버려라. 그 사람은 너희를 버린 사람이야 라고만 했다. 은주는 10살 때 처음으로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주야,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진짜 아빠는 내 엄마를 사랑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겁쟁이였어. 그 후로 은주는 다시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특히 학교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오는 날이면 그녀는 혼자 울었다. 내 아빠는 어디 있을까? 나를 사랑했을까?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나쁜 남자가 한도윤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가 버린 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하지? 은주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40년의 세월이 너무 컸다. 분노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은주는 조용히 방을 나와 응접실로 내려갔다. 피아노가 달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사랑의 꿈이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나하나에 그녀의 아픔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은 도윤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응접실 문 밖에 섰다. 딸의 연주를 들으며 그는 눈물을 흘렸다. 선희야,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어. 우리 은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어. 연주가 끝났다. 은주는 피아노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회장님,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다. 75 노인이 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안 돼. 내가 너한테, 선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무릎 꿇는 것도 부족해. 은주야, 나는 내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은주야, 용서해줘.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다. 40년 동안 갈망했던 아버지의 사과.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아팠다. 며칠 후 도윤은 은주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서재였다.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걸 자네에게 줘야 할 것 같네. 은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도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선의의 필체였다. 이건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래. 선의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내게 보낸 편지야. 하지만 난 읽지 않았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왜요? 겁이 났어. 그 안에 뭐가 쓰여 있을지, 선의의 마지막 말이 뭐였을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나는 비겁한 놈이야.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색이 바랜 편지지 3장이 나왔다. 어머니의 글씨. 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당신을 원망해야 할지 그리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떠난 지 2달이 됐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나를, 우리 아기를 버릴 수 있느냐고. 밤마다 울었어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도 두려웠을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알아요.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우려니 매일이 무섭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이름을 은주라고 지었어요. 은은 당신 어머니 이름에서, 주는 제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 아이는 우리 둘의 사랑이니까요. 비록 우리는 헤어졌지만 이 아이 안에 우리의 사랑이 살아있어요. 도윤 씨, 이 아이를 보면 당신이 보여요. 당신의 눈, 당신의 미소. 아기가 웃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져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이 아이가 자라면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처럼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는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라고 말해줄까요? 아니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도윤 씨,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는다면, 혹시라도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이 아이도 아빠를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오지 않는다 해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은주를 부탁해요. 제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부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요.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선이 올림. 편지를 읽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하고 슬픈 목소리.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어머니.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버텼던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도윤도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었더라면, 내가 선의를 찾아갔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 나는 겁쟁이였어. 책임을 피하고 싶었고, 편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선의를 버렸고, 너를 버렸어. 그 결과가 이거야. 내 딸이 40년을 혼자 힘들게 살아왔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윤은 주저앉아 울었다. 75 노인의 통곡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은주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안았다. 40년 만에 포옹이었다. 아버지, 저도 원망했어요. 제 인생 내내 왜 아버지가 없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를 부를 수 없는지. 초등학교 때 아빠랑 함께 오라는 날이면 혼자 울었어요. 중학교 때는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결혼할 때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딸을 낳았을 때는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없다는 게 슬펐어요. 은주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걸. 어머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럼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용서해 주겠니? 네, 아버지.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40년의 시간, 40년의 눈물, 4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선이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기쁨의 눈물을. 마침내 자신의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은주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도윤의 딸이었다. 정화 여사는 은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은주야, 이제 객실 말고 2층 방으로 옮기렴. 그리고 딸 수진이도 데려와. 그 아이도 이 집 손녀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화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은주야, 나도 아이를 못 낳았어. 평생 그게 한이었지. 그런데 이제 딸이 생겼잖아. 게다가 손녀까지. 이게 꿈만 같아.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도윤 씨가 내가 온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40년 동안 안 보던 미소를 짓더라고. 웃음소리도 들려. 은주야, 내가 와서 이 집에 생명이 돌아왔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은주야, 이제 밤에 다른 데 가서 일하지 마. 아버지가 알고 계셔. 손 상처 보고 다 아셨어. 그만두렴. 하지만 수진이 학원비랑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저택에 왔다. 15살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저택을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 완전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아. 이게 다 진짜야? 그래.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진짜 여기 살아도 돼? 꿈 아니지? 은주는 딸을 꼭 안았다. 꿈 아니야. 그리고 수진아, 할아버지를 소개해 줄게. 도윤은 손녀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선이를 닮았고 은주를 닮았고 그 자신도 닮은 소녀. 그의 피가 흐르는 손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이수진이에요. 도윤은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녀를 꼭 안았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저 너무 기뻐요. 수진아, 피아노 치고 싶니? 피아노요? 진짜요? 저 배워도 돼요? 물론이지. 저기 응접실에 피아노가 있어. 내 엄마가, 내 할머니가 치던 피아노야. 이제 내 차례야.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제가 정말 그 피아노 쳐도 돼요? 어느 봄날 오후 도윤은 전문 조율사를 불렀다. 40년 만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날이었다. 회장님, 이 피아노 정말 명품이네요. 스타인웨이 1950년대 모델이에요. 조율만 하면 완벽하게 소리 날 겁니다. 조율이 끝나고 도윤은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한번 쳐보렴.
은주는 조율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리는 순간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완벽한 음색, 아름다운 울림.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 소리, 아름답지? 이게 원래 이 피아노의 소리야. 선이가 치던 그 소리. 은주는 사랑의 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음색으로 재탄생한 피아노는 집안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수진이가 달려왔다. 엄마, 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정화 여사도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는 남편 옆에 서서 연주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하오. 선이도 기뻐하고 있을 거요. 연주가 끝났다. 도윤은 은주에게 다가가 말했다. 은주야, 이제 매일 쳐줄래? 아버지가 듣고 싶구나. 네, 아버지. 매일 칠게요. 그리고 수진이도 가르쳐줘. 이 피아노가 다시 살아나야 해. 선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아버지. 그날부터 저택에는 매일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주의 연주, 수진이의 연습, 그리고 가끔 도윤도 옆에 앉아 함께 쳤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피아노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저택의 정원은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하지만 도윤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괜찮아, 은주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기침이 잦아졌고 식사량도 줄었다. 정화 여사의 권유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암 말기입니다. 전이도 많이 됐고 길어야 석 달입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75의 나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석 달 동안 딸과 손녀와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은주야, 울지 마. 아버지, 어떻게 안 울어요? 나는 괜찮아. 선이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선이한테 가서 사과하고 너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돼. 아버지, 은주야, 아버지 부탁이 있다. 내가 가고 나면 이 집을 잘 지켜다오. 그리고 그 피아노도, 선이의 피아노를. 네, 아버지. 도윤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다. 하지만 매일 저녁 응접실에 내려와 은주와 수진이의 연주를 들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생명줄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쇼팽 야상곡 배웠어요. 들어주실래요? 그럼 들어줘야지. 우리 손녀 연주를 어떻게 안 들어. 수진이의 연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고 들었다. 손녀의 연주, 딸의 미소, 아내의 따뜻한 손.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늦게 찾았지만 그래도 행복이구나. 어느 날 밤 도윤은 은주를 불렀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같이 한 곡 치자.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이게 내 마지막 연주가 될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보여줘야지. 그들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다. 도윤의 손은 떨렸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안정되었다. 은주가 옆에서 그를 받쳐주었다. 사랑의 꿈을 치자. 선이가 너를, 우리 모두를 위한 곡이야. 음악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연주. 느렸지만 깊고 떨렸지만 진실된 연주였다. 수진이와 정화 여사가 옆에서 지켜보았다. 모두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곡이 끝나갈 무렵 도윤의 손이 건반에서 미끄러졌다. 은주가 받쳐주어 마지막 음을 함께 눌렀다.
그 음이 공간에 울려 퍼지며 서서히 사라졌다. 은주야,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저도요, 아버지. 선희한테 잘 전하마.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네, 아버지. 꼭 전할게요. 도윤은 은주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수진이를 안았다. 그리고 정화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고마웠어. 35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요, 여보. 사랑했어요. 그날 밤 한도윤 회장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기업인들, 친구들, 그리고 도윤이 도왔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장례가 끝난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다. 한도윤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딸 박은주에게, 그리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손녀 이수진에게. 부디 그 피아노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주길. 선희와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은주야, 너를 사랑한다. 늦었지만 진심이다. 은주는 유언장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홀로 응접실에 앉았다. 달빛이 피아노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들리시나요?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사랑의 꿈. 이제는 그녀의 곡이기도 한 그 멜로디. 음악은 저택을 가득 채웠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 한남동 언덕을 타고 올라갔다.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수진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엄마,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았다. 은주는 딸의 손을 잡고 피아노 위에 올려주었다. 이제 내 차례야. 이 피아노를 이어받아야 해. 선희 할머니가, 도윤 할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사랑한 이 피아노를.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우리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리고 사랑도. 모녀는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연주. 그 소리는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그날 이후 한남동 언덕 위 저택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이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저게 한 회장이 사랑했던 피아니스트의 곡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그 딸과 손녀가 연주하고 있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라니. 피아노 소리는 계속되었다. 세대를 이어 시간을 넘어 사랑을 전하며. 저택의 응접실, 그 낡았지만 아름다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이제 행복했다. 드디어 자신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그 소리 속에는 선희와 도윤의 사랑이, 은주의 용서가, 수진의 희망이, 그리고 정화의 따뜻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저택을 내려다보았다. 그중 유난히 밝은 두 개의 별이 있었다. 마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선희와 도윤이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사랑은 죽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꿔 이어질 뿐이었다.